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그 갑진 한 해 동안의 소띠분들의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소띠분들은 독립심과 자립심이 강하고 또 좀처럼 성을 내지 않고 맡은 바 일에는 꼼꼼히 처리하는 그런 세심함도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순진하면서도 얌전한 그런 성향을 지녔지만은 논리적이고 단호한 면모도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부지런하고 또 검소해가지고 참을성과 책임감도 강하고 또 끈기가 강해가지고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그 수완과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좀 완고하고 또 고집스러운 면모로 인해 가지고 손안에 있던 운도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또 끈기는 있지만은 융통성이 부족해 가지고 주변으로부터 좀 이용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띠분들의 그 사주적 특성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소띠분들을 나타내는 이 축자 같은 경우에는 음력으로 12월을 나타내고, 자, 계절로는 겨울이죠. 해자축, 석 달이 겨울인데 그 중에서도 그 겨울을 마무리하는 축월이 이 소띠쟁들을 나타내는 그런 계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시간상으로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30분의 시간차가 나니까 새벽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가 축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방위로는 북동쪽에 해당되고, 축토니까 색깔로는 황색에 해당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궁합은 닭띠하고 쥐띠가 해당되겠고, 좋지 않은 궁합은 양띠하고 말띠가 해당됩니다. 양띠 같으면은 미토가 되겠고요. 말띠 같으면 오화가 되겠죠. 양띠 분들하고는 이렇게 충미충이 되고, 오화인 말띠 분들하고는 이렇게 축고 원진이 됩니다. 충이 되는 양띠 분들이나 원진이 되는 말띠 분들하고는 성격이 조금 잘 안 맞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하니까 화합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신 방향하고 공부 방향은 말미에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이번에는 소띠 분들의 그 2024년 한 해 동안 운세 기본적으로 천살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천재지변과 같은 뜻밖의 사건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풍이나 홍수, 가뭄 같은 이런 사건이나 어느 장애나 이별수 같은 뜻밖의 사건도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천살운에서는 활동성에 제약이 따르는 시기라 가지고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상황이 좀 순응하면서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하고 조금 동조해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시면은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 또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방편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사론에서는 공부를 하거나 기도, 수양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상황이 좀 순응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성진성급의 계기도 될 수 있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의 계기도 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이 천살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중인합은 없습니다. 조금 신경 쓰시면은 좋은 한 해 만드실 수 있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4년 갑진년 한 해 동안의 소띠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4세, 64세 되시는 분들 신중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수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과 추진력에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추진하던 일에서는 중단 사태도 생기기 쉽겠고, 또 폐쇄적인 성향도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개살 작용이 있어가지고 예술적 감각도 좀 뛰어나고 또 정신적인 것을 좀 추구하게 돼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기도, 수양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좋은 운일 수도 있겠습니다. 16세, 76세 되시는 분들 기축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수에 해당하십니다. 천간에 합이 오고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 요거하고 이렇게 갑기합이 되죠. 이렇게 천간이 합이 되는 이런 기운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되고 좋은 기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간학 같은 경우에는 그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지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이나 이성간에는 서로 간에 호감도 가고 또 끌림도 있는 좋은 기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쇠지에 속합니다.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 역할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역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덜 일하고 덜 노력해도 오히려 대우나 보수는 더 나은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겠고, 그 매사 그 여유와 융통성을 발휘하고 또 그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만은 현역에서 물러나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다 보니까 일 처리에서는 중간중간에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모도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이 부드러워 가지고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은 중요한 순간에 좀 실기하기도 쉽겠고, 또 부부간이나 인간 같이 가까운 사이에는 불화와 갈등도 조금씩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8세 88세 되시는 분들 정축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소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역시 쇠지죠.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자, 40세 100세 되시는 분들 을축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소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노림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추진하던 일이나 사업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부지런해 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업은 호전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승급 같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2세 되시는 분들 개축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소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막연하게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운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 캄캄한 밤중에 달빛을 얻은 격이라 가지고 뜻밖 행저수도 따르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띠분들의 그 2024년 한 해 동안에 각 달마다의 운세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월달입니다. 기본적으로 화개살이네요.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그 복부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고, 또 배우자나 연인 사이에 트러블이나 갈등이 있었다면은 화해를 하거나 재결합할 수도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월달입니다. 겁살이죠. 이 겁살 같은 경우에는 겁탈의 기운이 좀 포함되어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좀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난이나 분실 같은 손재수도 따르기 쉽겠고, 드러는 실직이나 사업의 부침도 따를 수 있겠고, 자신이 아끼는 소중한 것을 잃거나 빼앗기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겁살 같은 경우에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힘을 좀 행사하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별다른 중인 합은 없습니다.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3월달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살이죠.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수옥사라고 합니다. 수옥사이다 보니까 주변과 좀 단절되어 가지고 활동성에 제약이 좀 따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활동에 좀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정신적인 야망과 포부는 상당히 클 수 있겠고, 또 그러한 어려움을 좀 탈피하려는 노력 일환으로 좀 꾀돌이 기질이 나타나는 그런 기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4월달입니다. 기본적으로 천살이네요.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천지병과 같은 뜻밖의 사건이 생길 수 있어 가지고 환경적으로 조금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살 기운에서는 공부를 하거나 기도, 수양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직장인들은 승진승급의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5월달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살이죠.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이동사라고 합니다. 이동사이다 보니까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새로운 일이나 사업에서 크게 도움을 받는 그런 일도 생기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업의 확장이나 승진 승급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조상이 음덕 있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6월달입니다. 연살의 원진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기분도 들겠고, 또 데이트나 미팅, 소개팅의 기회도 많아지는 그런 기운인데, 보시면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죠.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는 이 연살 기운에서는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려다 보니까 금전적인 지출도 좀 많아질 수 있겠고, 풍류나 유흥으로 혼란의 소지도 좀 많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 원진살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과 불화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달입니다. 월살에 이렇게 충이 오는 그런 달이죠.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추살이라고 합니다. 고추살이다 보니까 별일 아닌 일로 인해 가지고도 우울한 기분도 좀 들겠고, 또 무기력한 그런 기분이라 가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조금 갈등이나 마찰의 소지는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이 월살 기운에서는 부부간이나 가까운 사이에 갈등과 불화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 사고수에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8월달입니다. 망신살이죠.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 손상이 좀 가기 쉽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그 평가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합격이나 승진, 선거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회적으로 활동성도 강화되고 신분 상승을 기다리는 좋은 시기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9월달입니다.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아니면 이웃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이 상당히 큰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장성살이니까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활동성도 강화되고 또 자기가 중심이 돼 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0월달입니다. 반환살의 육경입니다. 이 반환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승진 승급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관 예우를 받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현역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덜 일하고 덜 노력해도 대우나 보수는 더 나은 기운일 수도 있겠는데, 형살이 함께하죠.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반살 기운에서는 손재수나 건강관리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 현실 도피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좀 게을러지거나 지체 현상도 따르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도 더불어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월 달입니다. 기본적으로 역마살이죠.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회사의 그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경우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나 선박, 여행 같은 출장이 많은 직종이나 직책에 인연이 좀 있을 수 있는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또 출장이나 여행 중에 인연이 닿는 좋은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월 달입니다. 육해살의 방합입니다.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많은 시기라 가지고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기도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죠.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신보다 윗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해살이 방합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아니면 자격증 취득 같은 이런 일들로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각 달마다의 운세 나이별로 조금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4세, 64세 되시는 분들, 자, 신축년에 태어나신 분이죠. 자, 인호가 천을귀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오화가 그죠? 그다음 여기 임목이 여기가 천을귀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천을귀인이니까
여기 겁살운이 평운인데 이렇게 천을기운이 오니까 좋은 기운으로 바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원진살이 있어가지고 조금 답답한 그런 기운인데 천을기운이 오니까 중간중간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누군가가 손잡아줄 사람이 있는 막 그런 기운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화하고 을목이죠, 그죠? 여기 을목이 여기 있죠, 그죠? 여기는 신축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여기 신축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는 을신축이 되죠, 그죠? 여기도 신축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가 을신축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 같은 게 평운인데 둘 다, 그죠? 여기는 흉운으로 좀 바뀌니까 여기 역마살 이동간에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여기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의 갈등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런 달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그 다음 여기 병화죠, 그죠? 여기 병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네, 그죠? 여기에 신축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병신합이 되니까 천을귀인도화가 있고 상당히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축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2월달이 가장 좋은 달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6세, 76세인 기축년에 태어나신 분이죠. 자, 자수하고 신금이 천을귀인이네요, 그죠? 자, 자수하고 여기 자수하고 그죠? 자수하고 여기 신금이 천을귀인이죠, 그죠? 천을귀인이니까 여기는 평원인데 천을귀인이 오니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손잡아 줄 수 있는 좋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겠고, 여기는 안 그래도 방합으로 좋은 기운인데 천을귀인까지 오니까 여기는 대기란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목이 오는 달이죠, 그죠? 간목이 오는 달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가 기축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이렇게 기축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지지가 이렇게 형살이 있지만은 천간에 이렇게 합이 오니까 상당히 부드럽게 지나가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8세, 88세 되시는 분들 정축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해수하고 유금이 천을귀인입니다. 여기 해수하고 여기 유금이 천을귀인이라는 이야기죠. 안 그래도 좋은 운세에 천을귀인까지 오니까 여기는 대기란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평운인데 천을귀인이 오니까 여기는 기란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수가 오는 달이죠. 자, 정축년이죠, 그죠? 자, 정축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이렇게 천간이 합이 되니까 여기는 좋은 한 달로 바뀌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수가 오는 달이죠. 자, 여기 개수 같은 게 여기가 있죠, 그죠? 여기 장승살인데 천을기까지 와가지고 좋은 기운인데, 그죠? 정축년이죠, 그죠? 자, 이렇게 정축년이 이렇게 오면 어떻습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간에 정계충이 오니까 정신적으로 갈등은 좀 있지만은 이렇게 삼합이 있고 또 천을기까지 있으니까 정신적인 갈등은 조금 있지만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귀인의 도움으로 무난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축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자수하고 신금이 천을귀인이죠, 그죠? 보시면은 자수 요거하고 여기 신금이 요게 천을귀인이라는 이야기죠. 여기 평운인데 여기 기운으로 8월달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12월달은 어떻습니까? 육해살의 방합에 안 그래도 좋은 기운인데 또 천을귀인까지 오니까 여기는 대기란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금하고 신금입니다. 자, 신금이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을축년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고, 그죠? 자, 경금은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을축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여기는 원진살이 비록 있지만은 이렇게 을경합이 되니까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돼 가지고 이 원진살을 좋은 기운으로 성화시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죠, 그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지가 이렇게 충미충이 되는 이런 때인데 천간도 이렇게 을신충이 됩니다. 천간도 충이고 지도 충인 이런 때를 하늘과 땅이 동시에 깨진다고 그럽니다. 각종 사고수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또 더불어 부부간이나 이성간의 갈등 아니면 직장 문제 두루두루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세 되시는 분들, 개축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자, 사화하고 묘목이 천을귀인이죠. 여기 사화고, 그죠? 여기 사화고, 여기 묘목이 천을귀인입니다. 여기도 평운이고, 그죠? 여기도 평운인데 이렇게 천을귀인이 오니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손잡아 줄 사람이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좋은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사물도 더불어 좋은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무토하고 정화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개축년이죠, 그죠? 이렇게 개축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무기합이 되죠. 이 4월달은 평운인데
이렇게 좋은 기운으로 바뀌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정화죠. 그죠? 여기 정화가 여기 개축년,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정개충이 됩니다. 이렇게 정개충이 되니까 정신적으로 조금은 갈등 있는 그런 기운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천을기운까지 와가지고 큰 문제 없이 지나가겠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손잡아줄 사람 정도는 있겠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소띠분들의 그 이사 방향, 두침 방향, 공부 방향 알아보기랍니다. 이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년 한 해 동안에 그 동쪽하고 남쪽이 좋은 이사 방향인데, 동쪽 중에서 여기 그 동남쪽은 여기 천살 방향입니다. 천살 방향은 이사하시면 안 되는 그런 방향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 여기 서쪽 방향은 여기 삼살 방이니까 좋지 못하고, 여기 북쪽 방향도 더불어 여긴 장군방입니다. 여기 선화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장군방, 여기 써놨잖아요, 그죠? 여기 장군방이니까 이쪽도 좋지 못합니다. 동쪽하고 남쪽이 좋은 방향이고, 동쪽 중에서 동남쪽은 이렇게 천살 방향이니까 좀 피하셔야 되는 그런 방향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침 방향입니다. 이 두침 방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잠자리 방향이라고 합니다. 잠잘 때 머리 두는 방향,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은 이 반한살 방향으로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면은 기의 흐름도 좋아지고 운세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공부 방향은 천살 방향으로 이렇게 책상을 두고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시면은 집중도도 높고 성적이 향상되는 좋은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두침 방향하고 공부 방향이 이렇게 반대 방향입니다. 그죠? 이렇게 누워 주무시다가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시면은 좋은 방향이다 보시면 되겠고, 앉아서 공부하다가 힘드시면 이렇게 누워 주무시면은 그 방향이 좋은 방향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4년 갑진년이죠. 갑진년 한 해 동안의 소띠분들의 한 해 운세와 월운세, 그 다음에 그 나이별 운세 살펴봤고요. 더불어 그 이사 방향과 두침 방향, 공부 방향 알아봤습니다. 좋은 한 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